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백로입니다. 교육청은 매년 20시간 정도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대학 입시 수시 전형,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런 것 등에 활용되기 위해서 일부 요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점이 아쉬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이 정말로 중요하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저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또 행동에 옮기곤 합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하기보다는 대다수가 진로 전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 요령을 피우기도 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여학생들이 몇몇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자연보호를 합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식의 피켓을 들고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모습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외치다가 또 휴대폰 보다가 또 애들과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참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그 중에 좀 어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지도교사로 보이는 한 분 어른이, 야, 너희들 좀 똑바로 안 해? 장난치지 마. 이런 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곤 합니다. 누가 봐도 학교에서 시켜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굳이 아이를 저렇게 혹사해가면서 자원봉사를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대로 된 자원봉사의 취지와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 점수와 시간 때우기, 요령 위주의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고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또 나중에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어 좋은 일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이 제도가 부작용이 많지만, 청소년 때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비록 진솔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접할 기회를 주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약 30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시설에서 눈썰매장 나들이를 가는데 고등학생 단체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체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저에게 그 학생들을 인솔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은 중증 장애인분들이 많으셔서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이는 이런 나들이뿐만 아니라 눈썰매장에서 자원봉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딱 도착하니 학생들이 한 50여 명, 그 학생의 부모로 보이는 한 50여 명, 약 100명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인원에 너무 놀랬고, 금방 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 때문에 이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한 분과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를 한 팀으로 묶어서 팀을 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해체하지도 말고 장애인분들과 같이 썰매도 타고 점심도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 팀이 서로 활동하면서 책임을 지게끔 조를 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었을까요? 예상대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떠들고 놀고, 또 장애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저 사고만 없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그룹별로 치킨과 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시설의 식구들 중에서는 혼자 식사를 할 수 없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식사를 도와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너만 먹지 말고 저기 장애인분들한테도 치킨 하나 줘. 그러자 그 목소리의 아들로 보이는 학생 한 명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치킨 한 조각을 입에 물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 어머님은 아들의 행동을 뿌듯해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들, 너는 오늘 봉사하러 왔으니까는 놀지만 말고 봉사를 해. 그러자 그 아들은 또 피자 한 조각을 떼어서 장애인 입에 또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학생이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 거다? 왜 아들? 돈 많이 벌어서 난 이렇게 불쌍한 장애인들 많이 도와줄 거야. 정말? 와, 우리 아들 오늘 봉사하더니 다 컸네. 앞으로 공부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이런 분들 많이 도와드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그 와중에서도 그 어머니의 말투에는 봉사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가 이런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더 짙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착한 아들의 모습을 뿌듯해하면서 오늘 봉사 오길 잘했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자의 대화를 들으면서 바로 옆에 휘체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은 뇌변변 장애인인데 말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몸이 많이 꼬여 있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과 지능적으로 전혀 다를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뻘쯤 되는 아이가 자기 입에 치킨을 물려주고 또 피자를 물려주고 그러면서 엄마와 대화하면서 자기를 측은하게 여기는 그 대화를 들었을 때 그 장애인 아저씨는 얼마나 불편하고 심지어는 모멸감을 느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까 그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집에 가서도 남편에게 자랑을 하면서 행복한 대화 주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날 그렇게 나들이를 간 건지 아니면 봉사 점수 때문에 큰 행사를 치른 것인지 눈썹 매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와 헤어지고 우리 몇몇 봉사자들은 다시 시설로 들어가서 그 장애인분들을 일일이 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왠지 쓸쓸한 기분을 들면서 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저렇게 불쌍한 사람으로만 취급하는지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모자가 몰상식하고 가식적이고 나쁜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자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들은 그동안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이 아마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런 행동이 그 장애인에게 무례를 범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단순한 경험 부족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무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지는 자꾸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장애인은 늘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야만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나는 불쌍한 장애인을 돕겠다는 그 생각조차 편견과 선입견이란 것을 깨우치고 잘못된 인식을 알았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아까 그 모자와 같은 그런 실수가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사랑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고 또 그들을 구제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봉사를 해야 대상자의 입장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들이 바라는 도움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런 경우 없는 모자가 봤나, 저런 예의 없는 싸가지 없는 사람을 봤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꾸 알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인정을 하는 단계가 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